자, 이 국민 50 여론조사 50%또 권리당은 50%로 정해진 이 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때마다 특별당규를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를 5대5로 이렇게 기존의 거를 그 권리당은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한 것이죠. 저희 당원 88조 1항에 보면 대선 경선의 경우에는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당규 준비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의총과 당무위 그리고 오늘 중앙위 의결을 통해 갖고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번에 그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이루어진 조기 선거여서 실제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려고 하면은 한 3, 4주 정도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전혀 그런 준비 기간이 없고 4월 27일까지 저희가 경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선거인단을 5, 6일 사이에 이렇게 모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유사하게 이제 그 권리당은 50%와 여론조사 50% 지금 국민의힘과 2차 국민의힘과의 똑같은 방식인데요. 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권리당원 숫자가 처음 국민 경선을 할 때는 11만 명이었는데 지금 114명으로 많이 늘어난 저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도 최대한 그 권리당원 숫자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 수치인 100만 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다시 여쭤봅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받아들였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못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특정 후보의 유불리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 얘기 말 맞다나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구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었거든요. 아하.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불만을 오늘 SNS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도 이렇게 사퇴를 하시면서 명확하게 이제 그 불출마를 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약간 좀 경선에 관련된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약간 좀 풍긴 것 같아서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는데 사실 이번에 이 특별당원 특별 그 당규를 제정을 하면서 그 전에 당원들 간의 그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그때에서는 오히려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비율을 더 많이 올려달라는 요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5대5에 대해서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를 저희 당연히 좀 천명하고 있고 워낙 지금 당원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특별 당규 그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의원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후보가 만족하지 않았다. 이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충을 얘기는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룰과 관련해서는 항상 선거 때만 경선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나름대로의 다 이렇게 그 불만들과 또는 뭐 이득과 불리함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라서 결국은 뭐 그런 그 조직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네.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각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에게는 사실 불리한 조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룰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면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특히나 경선 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그 대의하는 그 당원들 있잖아요. 정당에 가입한 당원들의 의사도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다 당원들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민심을 반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를 가미하는 이유인데 그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당층은 네. 포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특정 정당 같은 경우는 그 당원 100%로 후보를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원 100%로 후보를 선출하거든요. 그것이 그만큼 이제 그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권리당원이야 120만 되지만 일반 당원까지 한 번이라도 당원 가입한 사람까지 합친다면 거의 500만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들의 의사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게 되면 일반 여론조사와 그 같아지는 저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 자기의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왔던 것이 그간의 또 관례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동안 두어왔고 이번에도 두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 4명이 누굴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김문수, 홍준표, 그 한동훈 후보 3명은 거의 뭐 좀 확정적인 것 같고 예. 나머지 한 자리 같은데 그 나경원 의원이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이제 오세훈 저 시장하고 누굽니까 그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그 표가 좀 안철수 의원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그 사이를 누가 할 것인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 한 가지 한덕수 저 총리 대행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흐름은 한덕수 대응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전에 해석이 전 틀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불출마 선언하고 바로 한덕수 대행을 만난 거라든지 또는 한덕수 대행한테 출마를 제일 먼저 권유했던 윤상원 의원이 또 오늘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저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인해서 뭐 이렇게 기자회견은 취소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은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4명의 그 경선하는 과정이 좀 김이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거기서 다시 빅텐트 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 중에 이제 찬탄파와 반탄파의 이제 싸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탄핵 찬성과 예. 탄핵 반대입니다. 네네. 그런 구도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탄핵이 그 파면이 인용될 때까지는 극심한 그 국민의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파면이 인용된 이후부터는 정말 압도적인 많은 국민들이 파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 파면을 받아들이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선거 전략을 쓰지 않은 후보가 과연 본선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은 약간 여지를 열어놓는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출마입니까? 한덕수가 난 데가 안 출마입니까? 출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벌써 오늘 뭐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도 벌써 양자 대결에서 54대 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벌써 여론조사도 나온 거로 봐서는 벌써 바람잡기가 시작된 것 같고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한덕수 대행 보고 출마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 흐름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관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정치적 영역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빨리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됩니다. 그 5월 3일 이전에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기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행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공정한 대선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갈 건지 말 건지를 빨리 밝혀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되는 게 저는 그저 급선무라고 보고 한덕수 대행은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건 제 뭐 내피셜인데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거역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렇게 흐름으로는 출마하는 거로 계속 이제 가다가 막판에 반기문 전 유엔 그 총장처럼 이제 관료를 오랫동안 해보고 정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가 스스로 이제 막판에 가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그 타의적으로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출마 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조국 혁신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데 민주당의 공동선대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은 민주당과 공동선대위가 꾸려지게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야5당에서 이제 원탁 회의를 꾸려가지고 재집권 저지를 위한 뭐 선거 연대 이 정도의 얘기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당을 대표해서 원탁 회의 실무 회의를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사무총장, 혁신당의 사무총장이 그 공동선대위나 뭐 연합정부 이런 얘기들을 했던데 그거는 그 조국 혁신당에서 그 생각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논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예. 후보가 한꺼번에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것도 이제 철회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재집권 저지를 위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한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밝히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그 야 5당에서 원탁회의를 만든 취지는 헌정수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같이 연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향후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후보가 그런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 재판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또 판단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이제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진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현저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됐기 때문에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란 수계의 혐의로 인해서 지금 형사 재판이 이제 오늘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들은 다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그 12.3 비상계엄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개선 장군처럼 지금 행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의 경선이나 그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너무 넘치고 있고 관저뿐만 아니라 사저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상식적으로 보여지고 네. 오늘 첫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정했어요. 부정하고 평화적 그 계엄이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사 재판에서도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형사 재판에서조차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그 국민들의 분노를 더 높게 가져갈 이게 충분한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는 대단히 불리할 것이다 보고 다만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절연을 해야 되는데 절연할 수도 없고 일단은 지금 후보들 간의 경합이 워낙 세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구 세력이라든지 또 강성 지지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는 그렇다 해서 그쪽 편만 들면 또 중도 확장성은 제한되고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형국에서는 경선의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래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떻든 그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선에 가서의 대선 승리는 요원하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요? 아니 국민들과 같이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퍼컷 세레모니 하시고 과점 잠바 입은 학생들 기획해가지고 청년 파리하고 출마하는 후보들 다 관저로 불러가지고 메시지 내고 또 전환길이라는 구구 역사학자도 불러다가 이렇게 또 구구 세력들에 대해서 선동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왜 그럴까를 보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버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 구구 세력들과 그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이제 재집권이 되면은 복권을 노리는 것이고 또는 재집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미는 후보가 후에 이제 당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석으로 지금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부총장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 윤석열과 김건희 측근들이 한 기획이고 친윤 의원들의 감독을 맡고 한덕수 주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근거 없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토론에서 쭉 그간의 흐름들 같은 거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등등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는 좀 전에 말한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절연하지도 못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현실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민주당으로서는 무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파면 인용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그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그러면 그 정치공학적으로 경선 전략으로 일단 경선에선 본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리를 좀 한다라고 전략적으로 치고 그런데 후보가 됐는데 계속해서 탄핵 그 기각을 주장했던 후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본선에 가갖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과 절연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강성 지지층이 과연 지지를 할까요? 제가 또 오히려 중도 확장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지지조차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기결될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